자, 오늘 강의는 불교 교리를 약간 발췌를 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쉬운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가정은 한마디로 예비국민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이라 그러죠. 예비 국민을 키우는 곳이, 그러니까 창조하는 곳이, 창조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나 이런 데 보면 경제예요, 경제. 이제 회사나 이런 거는 경제죠. 이제 물질 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경제는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엄마,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일 때는 이게 남편이면 여기는 아내가 돼서 이제 이쪽을 이제 글로벌, 왜냐 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글로벌 시대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글로벌하고는 틀려요. 지금 보면은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걸 완전히 탈퇴를 해버렸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전 세계 거대한 부를 구축한 사람들끼리 자기네가 왕노릇을 하려고 연대를 해가지고, 나머지 인간들은 거의 뭐 옛날로 시대면 트럼프도 마음에 든다고 쫓아낼 정도잖아요. 그런 막 빼먹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글로벌이 아니고요. 이때 글로벌은 그런 글로벌하고 틀려요, 인재가.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인재가 하나님의 천성,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아버지의 이게 경제적으로 하고 인재, 여기에 이제 인재죠. 이것도 인재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총책임을 주고 이제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는 요거 경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도 이제 신경 써야 돼.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가정부, 여성가족부인가 이런 그 부서는 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 진짜 뭐라고 말하기 전에 쌍욕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인재를 키우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이게 바로 지상천국입니다.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오늘은 여기 가정에다 중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냐면 참다운 가정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이 참다운 가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번식할 수 있는 곳이 참다운 참가정이지, 뭐 남자끼리 결혼해서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냥 결혼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정은 자식을 창조를 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애로 완성시키는 게 가정인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남의 애를 데려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면 가정은 번식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어린이, 자기가 이제 아기를 창조를 하고 그 애가 바로 어른이 될 때는 어떤 어른이냐면 바로 이게 올진 씨앗인데, 이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게 하나가 일이잖아요. 저가 말하는 하나님은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기가 있고, 자, 이 기에는 하나는 구심을 하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의 주체에는 이제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이 원심의 주체가 바로 뭐냐면 이게 남성이에요. 남자의 성품.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 성품이에요.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의 품성과 남성의 품성이, 그러면 여자는 완전히 구심체고 남자는 원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은 이제 물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심하고 마음은 아주 그냥 변화가 무쌍하고요. 이 남자는 원심하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오로지 한 여자만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게 그걸 나누면 이렇게 여성품과 남성품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을 이룬 것은 바로 이분이 남성의 에너지가 가득한 남자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 자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내가 돼서 이 가정을 이뤄야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 이 물리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럼 뭘 창조하냐면 바로 자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자식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자 애를 낳았어요. 그럼 뭐요? 남자애는 남자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키워야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품을 닮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매우 100%에 가까운 여자와 가깝다고 해서 거의 완벽이죠. 또 남자가 결합을 해야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변에 보면은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냥 구멍만 여자는 구멍만 있고 남자는 고추가 있으니까 그냥 결혼해서 그냥 자연 발생으로 그런 식으로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애를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얘 성품을 얘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천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인격체로 사람 농사를 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를.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제 딴 사람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사람을 짐승으로 봐가지고 짐승 다루지 않는 테크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국가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 가정이 참다운 여성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 여긴 뭐야 누가 나오겠어요? 아내이면서 어머니가 되죠. 남자가 어머니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게이 경우에 틀리겠지만 이제 그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루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성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가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보편적 타당성이죠.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게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시 직이라든지 그런 게 다 틀려요. 각마다 직책이 있어요. 직책 그 자기에 해당. 남편의 직책이 있고 아버지의 직책이 있고 아내의 직책이 있고 어머니 직책이 있는데 지금 직책이라는 그런 개념이 싹 사라지고 무슨 남자랑 여자랑 이제 그 어떤 가치 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하냐? 절대 아니에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을 갖다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치 우리가 단백질을 없애는 그 산과 그 다음에 알칼리를 자 이거 알칼리는 분해를 하면서 없애고 이 산을 응집하면서 없애요. 아니 이거를 갖다가 산과 알칼리가 똑같다고 하면서 맞대결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성품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음양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양에 소속하는 이게 남자, 음에 소속하는 게 여자 이런 식으로 틀린 건데 이걸 똑같은 동질 개념으로 보면서 모든 걸 처리하려면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결과가 없어요. 줄 때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자, 그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국가는 올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이가 가정에서 인격체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그 인재 양성 시스템 세금으로 그거를 관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 국가들이 돌아가는 게 보면 이게 없어요. 그럼 지상철국이 전개될까요? 전개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왔어요. 자기들이 자기가 굉장히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막 이 세상에 자기가 인재인 줄 알고 남들을 막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고 절차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저는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이게 자기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에서도 요즘에 삼성과의 그 신세계 쪽 정영진이란 분인가요? 그 사장님이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분 보면 진짜 진정한 아버지 같고 진정한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진정한 남자. 그 국가에서 이런 아버지를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노릇을 잘하게 해주고 자식 그러면 이 경제에서 뭐야? 이 아버지가 아까 직원이라는 인재 있잖아요. 이제 물질적 인재 세상에 이제 인재를 아버지가 이게 회사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이 직원을 키우는 거예요. 얘가 자식이에요. 아버지 관계에서. 근데 요즘에 보면요, 회사를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한테 아버지가 헌신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은 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아까 강의를 좀 해가지고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자, 국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는 이런 세계가 돌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런 올바른 그러니까 이제 참가정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참가정. 근데 이혼 안 하고 살기만 하면 참가적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아까 아내와 남편과 관계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는 바로 이 자리가 아내 자리고 이 자리가 뭐예요? 남편 자리예요. 그리고 또 상생상업으로 치면 상급관계예요. 어떤 거냐면 아내가 남편을 키워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헌신하고 순종한 여자의 노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노후를 그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부인이 늙었다고 책임을 안 지고 젊은 여자랑 놀아나든지 한 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참 사람 한 여성으로서 진짜 여성 노릇을 똑바로 했지만 그 남자가 남자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생겨난 자식은 올바른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자식이 되려면 아내와 남편의 노릇을 똑바로 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릇을 자기 위치에서 똑바로 했을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얘기했죠. 어머니하고 선생님은 니크루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요. 자, 어머니는 아시죠? 근데 어머니가 자식 키울 때 내가 이 자식이 어른 되면 내가 얘한테서 그냥 빨대를 꽂아서 내 늙을 때까지 쪽쪽 빨아보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아주 가난하게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없으면 모를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는 이제 가엾고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 왜? 자기가 잘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안 되더라도 오로지 자식을 잘 되게끔 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어머니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교육 선생님이죠. 공교육. 자, 공교육이나 이제 선생님인데 교수님 뭐니 다 포함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요즘에 하는 행동들 보세요.
어머니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이 내가 비록 남자 선생이지만 어머니 마음으로. 그럼 어머니 마음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몰라도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자식이 막, 내가 키운 자식이 막 칭찬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선생님들이요, 거의 그 짐승이 아까 목자, 이런 개념으로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그러는데, 지금은요,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이제 의무라는 그런 단어는 사라진 지 같아. 잘 들리지도 않아요. 권리만 주장해, 권리. 그래서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도 않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틀렸죠? 질서, 절차가 틀려진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되냐? 바로 아버지와 남편을 잘게 노릇을 하게 하면서 돈을, 여기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정에서 그 돈을 받침대에서 이렇게 이기죠. 너무 가난한 집은 애가 올바르게 자라기도 힘들어요. 어느 정도 알까름들은 해줘야죠.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가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 강의를 듣고 간단한 것 같지만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뒤죽박죽거리고 질서도 없고 순서가 없어요. 순서. 그러니 사탄과 마귀들이 얼마나 자기 세상이라고 해서 날뛰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가정교육이나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은 국가 차원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국가를 보면 진짜 안타깝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신경 쓸 정도 수준도 안 되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머니와 아내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국민들을 진짜 예를 들면 이재용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용 중에서 다 알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너 대한민국 사람 이러진 않거든요. 미스터리, 이재용 너무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랬더니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으면서 나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 있다고 안아주지 않아요. 일단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돼서, 근데 네 국가가 어느 나라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줘야 모든 인재, 여기 경제에서도 인재가 나오고, 뭐요? 세상 농사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농사꾼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사람 농사꾼이 진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촌에 갔어요. 근데 군이나 이렇게 농촌 지도소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땅도 잘 손쉽게 농사 질 수 있는 땅을 빨리빨리 사게 만들고 거기다 안착해서 자기가 심고 싶은 그 농사를 지게끔 도와주잖아요.
바로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이 직업인들이 빨리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자기 농사 질 수 있는 구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농사를 잘 짓게끔, 이게 세상 농사를 잘 짓게끔 도와주고 그다음 밀어주고 활동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가가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네가 왕조 국가인 줄 알아요. 원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조선시대 타령하고 고려시대, 아니 왜 왕조 타령을 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데인데. 왕은 다 없어지고 국민이 주인이, 옛날에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노예였어요. 오로지 자기네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왕족을 위한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근데 뭐 지금 와서 뭐 이시조선인이 뭐니 떠드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진짜 성질 같아서 그냥 그냥 엎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꼭 참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이런 대표를 뽑을 때, 왜냐면 이 대표가 누구랑 얘기해서 자기 아는 사람하고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대표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인맥을 갖춰 있고 어떤 사람을 하고 믿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검증을 하면서 뽑으셔야지,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하는, 이건 진짜 너무 저질스러워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이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지못은요, 제 제자 옷인데 제 사무실에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옷도 좀 없길래 하나 이제 빌려서 입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제자도 이 동영상을 볼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사무실에 갖다 놓은 옷 내가 오늘 입었다. 미안해. 그리고 나중에 한턱 쏘고 올게. 이상입니다.